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서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겨울 준비 잘 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여름 5월 달부터 7월까지 조정 이후에 엄청난 급등 랠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미 제가 9월, 10월 달부터 말씀드렸는데 서서히 여러분들 겨울장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고 좋은 종목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이런 때 여러분들 좋은 종목 매수해서 잘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미국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요, 농업 관련주들이 또 지난 금요일 날 조정하는 중간에도 아주 견고하게 상승을 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8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밀 수출을 금지를 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밀이 약간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주들을 이런 때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10월 22일 월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끝난 월요일 전에 지난주 금요일 거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마감을 보였습니다. 단기 상승 반등에 따른 IT와 자동차주 반등의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목요일 대비 15.28포인트 조정하면서 1944.84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140억, 기관은 무려 2115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외국인만 2200억 정도 매도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이 1300억, 비차익이 반대로 535억 매도를 보이면서 총 765억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뭐 혼조세죠. 의료 정밀이 여러분 잘 아시는 DI, 이미 이제 제가 금요일날 오전 오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많은 우리 유리 회원님들은 다 매도를 했는데 오픈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이 끝까지 매도를 안 하고 계셔서 금요일날 매도를 다 시켜드렸죠. 반등 시에 잘 매도하신지 알고 있겠습니다. 의료 정밀이 DI가 급락하면서 7.3% 급락을 보였고요. 건설이 2%, 전기전자가 1%, 운송장비, 제조가 1% 조정을 보였습니다. 음식료, 섬유 의복, 종이 목재, 화학, 기계, 전기가스, 운수창고, 통신도 강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하락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2% 그동안 단기 반등했다가 급락을 보였고요. 기아차도 2.27%,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등 자동차와 IT 관련 종목들이 대거 조정을 보였습니다. 상위 종목 중에는 이외에 포스코, 삼성생명, 신한지주, 한국전력 등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보합을 보였고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서 333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4개 종목 포함해서 466개 종목이 조정을, 100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오래간만에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상승 반전을 보였습니다. 목요일 대비 4.65포인트 상승하면서 518.81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개인은 278억, 기관은 100억 매도를 보인 반면 외국인은 무려 1323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매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95억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 마감 현황을 보면은 상승 종목이 우세를 했습니다. 제약이 5% 상승을 보였고요. 비금속과 오락문화가 2% 상승을 보였습니다. IT 부품과 비금속, 의료 정밀 기기가 1%대 상승을 마감을 했고요. 반면 기계 장비, 유통, 운송, 통신 서비스가 약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나 대장주죠. 셀트리온이 일본 오릭스사가 1000억 정도 주식 매수를 하겠다는 소식에 무려 11.95% 급등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참 재밌죠.
반면 전날 9% 급락한 SM도 이날 4%대 넘게 강세를 보였고요. 거꾸로 파라다이스가 전거래일 7% 하락을 했는데 이날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CJ 오쇼핑과 다음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유투어가 경영진의 횡령 혐의 소식에 피소가 되면서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은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232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2개 종목 포함해서 716개 종목이 조정을, 42개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3분기는 역시 실적 장세입니다. 제가 9월 달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뿐만이 아니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3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우량하고 그리고 배당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경기 부진 때문에 미국 대표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당연히 부진하겠죠. 특히 9월 미국 기존 주택거래 실적이 2달 만에 또 감소했다는 소식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우가 전일 대비 205.43포인트 조정하면서 13,344.51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6월 달부터 지난 4개월 넘게 급등한 거에 대한 조금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S&P 500도 전일 대비 24.15포인트 조정하면서 1433.19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전날 대비 67.25포인트 조정하면서 3005.61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상승장에서도 미국에서도 금요일날 조정이 오죠. 목요일날은 말씀드린 대로 전 업종이 상승 마감했지만 금요일날은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조정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GSCI 대두 종목이죠. 콩말입니다. 종목들이 2.5포인트 급등을 보였고요. S&P GSCI 농업 관련주들이 1.5%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4일 재경부에서도 우리나라 발표를 했었는데 러시아가 지난 8월 달 이후로 밀수출을 금지를 하고 우크라이나도 뒤따라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11월 달에 전 세계 밀 수출하는 게 만약에 급감을 할 거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농업 관련 업종들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S&P GSCI 인더스트리얼 메탈에서도 0.5%, CBOE 금지수도 0.3%, 아멕스 금강업체도 0.2%, 일본도 미국에서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전일 이어서 아멕스 일본 지수도 0.2% 상승했는데 지금 보신 대로 광물과 그죠? 원자재 관련 업종들이 상승 마감하고 그 외 모든 업종들은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한 종목 중에 맥도날드가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순이익이 14억 6천만 달러, 주당 1달러 43센트 발표를 하면서 동년 전분기 대비 15억 1천만 달러 에 비해서 한 3% 감소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4.4% 조정하면서 88달러 72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4억 7천만 달러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동년 동분기 대비 21% 감소한 모습이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도 3분기 순이익이 같은 기간 8.3% 반면 상승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예상치보다 적어서 363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4% 조정하면서 22달러 3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의 30개 종목 중에서 무려 홈디포 한 종목만 유일하게 0.15% 강보합으로 마감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100개 종목 중에서 산디스크가 2.71%, 오렐리 오토가 0.9%, 그다음에 체크포인트 커뮤니케이션이 0.72%, 인튜어티브 서지컬 인컴퍼니가 0.4% 상승 마감했고요. 나머지 전 종목은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유료가 2달러 5센트 내린 배럴당 90달러 5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런던 IC 선물 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2달러 5센트
내린 배럴당 111달러 17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선물 가격이 22달러 40센트 조정한 온스당 1724달러로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EU 정상회의를 마치고 미지근한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EU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좀 실망감이 좀 투자 심리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유럽 주요국이 올해 말에 단일은행 감독기구 설립하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한데 반면 스페인은행이 국제금융 지원을 구체적인 일정을 미확정을 보이면서 특히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아무도 국제금융을 압박하지 않았으며 단지 의견만 제시하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발표하면서 미지근한 결과 때문에 조금 재미없게 끝났죠. 이로 인해서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 지수가 전일 대비 2.1포인트 조정한 274.08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100 지수는 전날보다 20.90포인트 조정하면서 5896.15로 로이드 금융이 신용평가 JP 모건이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3.5% 조정을 보였습니다. 독일로 넘어가서요. 닥스 30 지수는 전날보다 56.59포인트 조정하면서 7380.64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독일의 도이체방크가 3.1%, 코메르츠방크도 5.6% 조정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조금 그냥 조정만 했다 하면은 이렇게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금융 관련주들이 조정을 하는 거 보니까 금융 관련주들 별로 재미없죠.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객사공 지수가 전날보다 30.62포인트 조정하면서 3504.5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국적 유통업체 까르푸죠. 콜롬비아 사업 부분 매각 소식에 무려 5.9% 급등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월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특별히 미국과 유럽은 특별한 일이 없고요. 일본이 9월 상품 매매 수지 총액과 무역 수지 수출 총액, 무역 수지 수익 총액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코스닥의 포메탈이 100만 주 무상증자 액면가 500원에 예정되어 있고요. SKC 솔믹스가 유상청약, 유성 TNS와 유성 TNS도 유상청약에 있고요. 두산이 스톡옵션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화일약품이 BW 추가 상장 예정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스피의 대한전선이 감자 비율 85%, 코스닥의 오리엔탈전공도 감자 비율 85%, 감자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88TV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황과 함께 좋은 종목을 추천드렸는데요. 요새 아시겠지만 1000%가 넘는 종목도 400%, 300% 넘는 종목들 많은 종목들을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12월 달 그리고 내년을 위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동안 1주년 감사 기념 이벤트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기회를 더 달라고 해서 월요일이죠. 제가 22일 날 저녁 10시부터 1시간 동안 오픈 강의를 드리는데 그날 강연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또 드립니다. 많은 기회 여러분 잘 잡으셔서 이번에도 내년을 대비한 그리고 12월과 올 내년 초를 대비한 좋은 종목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22일 월요일 주식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